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삼풍호계라 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두 가지의 효를 두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잘못된 일들을 자식이 나서서 다시 한번 집안을 일으키는 걸로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부모의 일을 자식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기륭이 판가름 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구라 하는 것은 우리는 보셨다시피 처음 시작한 잘못이기 때문에 바로잡혔고, 구이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떠한 효로 어떠한 방법이 동원되어서 적폐, 그동안에 쌓였던 잘못들을 다스려 나가는가, 그러한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구삼이라 하는 것은 간부지곤이 아버님의 일을 바로 다스리는 일이니, 보시는 바와 같이 구삼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님 일을 다스리는 것인데, 구삼이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느냐, 과강불중이라고 하는 것이 구삼이라는 두 글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양이 양자리를 갔으니 지나치게 강한 데다가 정이라고는 하지만 중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일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좀 과격한 일 처리를 하는 것이에요. 중도에 맞지 않는 과격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 처리하면서도 다소의 미진한 점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소유해나 그러죠. 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과격한 부분이 나타나니까 그런 데에 조그만한 잘못이 있어서 후회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일 처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대굴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왜 작은 후회가 생겨나느냐, 부모라고 하는 일을 처리할 때 부모님의 잘못을 다스려 나가면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효의 원칙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져 본 것입니까? 부모님에게 순종적인, 부모님의 비위를 맞추는 그게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이라고 하는 것은 과강의 반대죠. 우리는 유순이라는 것이 가장 부모를 섬기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강불순을 해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강해갖고 순종적 의미가 없으니까 아버님 비위를 조금 거슬리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유해입니다. 이게. 그래, 과강불중이라 이 말에는 여기까지만 썼지만 아버님 뜻을 좀 비위를 거스르기 때문에 작은 후회가 되는 일이 있다. 그래도 손체의 특징이라 손께로서 정이잖아요. 여하튼 간에 중도는 아니어도. 그렇기 때문에 큰 허물은 없다. 이렇게 해서 아버님 상활 간부지 고는 아버님 일을 다스리는데 종무구야리라, 끝내는 조금 부모님의 뜻을 상해서 그렇지 그 일 처리를 못한 건 아니에요. 육사라 하는 것이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앞에 구삼을 반대로 보시면 육사가 보이실 것입니다. 구삼이라 하는 것은 과강불중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음이 음자리를 가버리니까 구삼과 정반대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구삼이 적극적이었다면 육사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소극적이잖아요. 그럼 소극적이라는 것이 이 유자로 나온 것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는 다소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아버님 일을 다스려 나가는데 여유를 가져버렸다 소리가 좋게 말하면 여유지만 해야 할 때 좀 느슨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 여기는 불능유의예요, 사실은. 이게 제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그냥 관유의 치고지상이라는 것이 적당하게 그냥 어떻게 얼버무리려는 그런 관유로서 그 일을 다스리려는 그런 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하면 이렇게 해서 계속 가다 보면, 그래서 여기에 간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규피지심이에요. 그저 오늘만 일이 없이 대면된다라는 회피성이에요. 그렇게 하면 과일이래 투한일이라 하루만 지나가면 오늘 하루 잘 지냈구만. 개혁을 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만 때운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일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 견린 그래요. 부끄러운 일을 볼견자 당하리라. 그래, 이음 거음하야 음이 음자리를 가니까 불능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과감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관유로서 그저 느슨하게, 여기에 관유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저 느리직하게 하는 동 마는 동, 그렇게 해서 일을 다스리니 이게 뭐가 되겠냐고. 여시적 이렇게 되면 일이 다스려진 게 아니라 어때요? 고장일심이라 그 쌓인 패단은 장차 날로 더 오히려 깊어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왕적 경륜이니 이렇게 해서 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개점자불가 여시하라. 점친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걸 경계해 준 말이니라. 상활유 부지고난 상에 말하기를 아버님의 일을 처리할 적에 이렇게 느슨하게 여유를 갖는다라는 것은 왕엔 이렇게 가면 미득 얻어진 게 없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효의가 구유하니 효도 자리도 육이라고 하는 효나 사라는 자리가 모두 의미되다 보니 과어유자라. 유에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것은 일을 못한 사람이다. 이게.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좀 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유고난 간 부지곤이 유고라 하는 것은 아버님의 일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니 여기에서는 용예리라. 명예를 우리는 얻으리라. 왜 그러느냐? 유중거존인 자체가 유한 데다 중도가 있고 또 거존이라는 것은 천자라는 자리까지를 얻어 놓으니까 힘이 있고 거기에다가 구이가 성지이더가니 아래로 신하인 구이가 그를 덕으로서 받들어 주니 이 착한 거면 나도 높은 지위에 유한 데다가 유의 중도에다가 아래에서 덕으로 받쳐주니 이 착한 거면 이런 것으로서 일을 처리해 나가면 같이 문해라. 바로 명망을 불러들일 수 있으리라. 고로 그 상점이 이와 같다. 창업수통지사는 조선조를 창업하거나 고려조를 창업하고 한 거나 이건 창업이고, 수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미 창업된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이 수통이에요. 수통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수성지군이에요. 성공했던 것을 지켜나가는 임금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업이나 수성이나를 수통이라고 하면 되죠. 창업에서 그런 왕통을 전해내가는 일은 비강명지제면 불능이라, 이건 강명한 제목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계세지군이라 하는 것은, 내가 말 잘못했다. 창업수통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을 해서 그 왕통을 전해주는 창업자, 그리고 계세지군이 방금 말한 수성지군, 대를 이어서 지켜나가는 임금, 그들은 수유약지자, 비록 유약한 바탕으로도, 수유약지자라도, 비록 좀 사람이 나약하더라도 군응임 강연이면, 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참으로 능히 강한, 강직한, 훌륭한 신하들만 제대로 만나면, 즉 가히 선계의 성령의 야라, 가히 선계인지지 그랬잖아요. 중용에서 효도라 하는 것은 선계인지지하며 선솔인지 사자야 아니라 중용 19장에 바로 이것이 잘 계승한다 뜻이잖아요. 아버님을 잘 계승해가지고 영의 명성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 태갑이나 성왕이가 개 이성이 용해자야라. 여기에 성자가 수성지군으로서 훌륭한 신하 잘 만나가지고 명예를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유고가 그와 같은 격이다. 다소 임금 자질로서는 부족하지만 훌륭한 신하를 만남으로 해서 좋은 명예를 이룩한 그런 임금이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활 간부용에는 아버님의 일을 잘 처리하여 명예를 얻게 된다라는 것은 여기에 승자를 썼잖아요. 승, 구이의 덕으로서 받들어준 덕분이라고. 그러니까 승은 사죠. 섬길 사자. 구이라고 하는 신하가 승사이덕이라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가 가요. 구이가 덕으로서 유고의 임금을 받들어서 섬겨주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이가 성지이덕이 이윤이나 주공이가 바로 구이를 누구로 보냐면, 역사로 보면 이윤이나 주공이가 여기는 선승으로 썼는데 태갑과 성왕을 잘 받들어준 덕분에, 이 훌륭한 신하 덕분에 성왕과 태갑이 명성이 있는 임금이 되었다고 한다라는 점입니다. 상구로 올라오면 이제는 모든 나라 일을 다스릴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지위가 없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불사왕후하고 고상기사로다. 바로 왕후를 섬기지 않고 그 일을 고상히 스스로 혼자 누리는, 바로 이 엄선생 사당께서도 이 말을 했듯이, 바로 엄선생이라는 것은 엄광이 동한의 환강모 친구인 엄자릉. 자, 바로 이 불사왕후하고 고상기사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존덕락이하여 독립풍진이라, 덕을 높이고 의를 즐기면서 바로 풍진 세상에 벗어나 홀로 우뚝 서 있는 처사, 바로 그 인물로 말하면 엄광이는 동관계요, 엄자릉이는 동려계요, 동려계에서 낚시를 했고, 동진시대의 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바닷가에 임해서 혼자 고상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글은 소동파 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본의에 보면, 자,
강양으로 거상하야 제사지외라. 강양으로서 위에 있으니까 어때요? 사람이 강직하니까 처사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윗자리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이 아니고 나라 일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윗자리에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이 있고 점과 경계는 모두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위가 없는 사람들은 때로는 고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상활 불사왕원한치 가칭야라. 이렇게 고상하게 이 세상을 사는 거, 그 사람의 그 뜻을 우리는 가히 본받아야 하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퇴합도라.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간 것이 도에 맞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물러갈 때 미련도 없이 공성수태처럼 사람이라 하는 것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미련도 없이 물러나야 한다라는 거. 바로 이 공성수태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디냐면 가을물이에요. 가을의 물이라는 것이 봄부터 여름에 농사 다 져주고 언제 빠진 줄도 모르고 슬며시 물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봄농사, 여름농사 다 져줬다고 말 한마디 않고 떠나가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물러갈 때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삼풍곡계는 우리가 보시다시피 육효는 모두 집안일을 취하여 육효의 상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일이라 하는 것이 부모의 일인 것입니다. 부모가 저질러 놓은 어떤 잘못된 일을 자식의 입장에서 다스려가는 것으로 상을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은 위부라. 바로 상육이라고 하는 것은, 상구는 삼풍고니까 상구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불사앙어하고 고상기사라고 할 때 본래 그 상구의 본효에서는 아버지라 칭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당신이 바로 자기니까. 그리고 이 타요의 언부요. 그래서 다른 효에서는 다 아버지라는 말을 상대로 쓰고 있고, 그래서 상구가 아버지 역할이고, 바로 육오라 하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육오에서는, 본효에서는 어머니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효인 구이에서 어머니라고 말해서 간모직어로 쓴 것이에요. 그리고 아래의 사요는 모두 자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간 부모지 고에, 자식이 부모님의 그 잘못된 일을 다스려 나갈 때의 원칙이 뭐냐? 이게 원칙이. 이게 강유상제자 위선이 원칙이에요. 부모님의 일을 다스려 나갈 때는 강할 때 강하고 유할 때 유하는 조화가 필요해요. 강유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바로 이 강유상제가 그것이에요. 강과 유가 서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초효는 어떻느냐? 초는 효유, 바로 육이 초의 자리를 가서 양의 자리를 가기 때문에 효는 유요, 위는 강하기 때문에 강유가 균형을 이뤘다 이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고, 이 효는, 효는 구에다가 자리는 이가 되다 보니까 효는 강이요, 구요, 위는 두 번째 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중도를 얻은 것이다. 이게. 그런데 반대로 사면은 어땠어요? 효는 구고 자리는 삼이니 모두 강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과허강을 했다.
강한데 지나쳤다. 지나친 이것이 소유회를 불러들였다. 조그만한 후회를 가져오게 됐다. 그런데 사는 반대로 어떻게 됐어, 이번에는? 육사는 효도 음이요, 자리도 음이라 모두 음이다 보니까 과거 유가 되어버렸다. 이건 유한데 너무 지나쳤다. 그러기 때문에 왕미득이라. 그렇게 가다가는 일처리가 그렇게 가다가는 일처리가 안 돼버린 것이다. 이래서 이 네 가지의 효는, 사효는 강류의 자리가 다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득실, 기륭이 이와 같이 판가름이 났다. 바로 이와 같이 부모의 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의 최선의 원칙은 강유상제법이다. 강유가 조화를 이루는 것. 이걸 가지고 기륭의 판단이 나온다. 이렇게 주역에는 일종의 공식을 놓고서 기륭이 정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나 상호이효는 이 가사원적, 자, 이 상구와 유고라고 하는 이효는 집안일로 말하면은 상구는 아버지고 유고는 어머니가 되고 수많은 효는 아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사로 딱 바꿔서 말하면 그 자리가 바뀌죠. 오가 임금이 되고 아래의 사효는 신하가 되겠죠. 그러면 상은 뭐가 되겠어요? 윗자리는. 상구는 상왕의 역할이 되겠죠. 그럼 이것은 불사지신이 되죠. 바로 임금을 섬기지 않는 신하가 된다. 고로 불사왕후라. 왕후를 섬기지 않고 고상기사를 한다. 그래 관하 오효에, 그래 아래의 오효를 살펴보면 이 간부로원적 아버지를 다스린 걸로 말하면 부지가 존이요. 아버지의 자리가 상구에가 있어요. 아버지 집안일로 보면. 그리고 관상일효 이 왕후원적 상구의 일효는 불사왕후라는 그 말로 하는 것을 살펴본 이때는 또 뭐가 돼요? 왕후를 섬기지 않았다면 왕후가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군지위가 구오가 임금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역의 도라고 하는 것이 주역을 우리가 볼 적에 소위 루천이 불가히 정유해라.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집안일로 하면 상구가 아버지가 되고 나라 일로 하면 유고가 임금 역할을 하니까 상구는 불사지신이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주역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 가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효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원칙, 고정된 원칙, 그걸 그렇게 글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주역의 모든 지위, 사건의 전말,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원칙을 놓고 본다면 그것은 교주 고슬이에요. 검고를 켤 때 소위 검고의 안조, 검고의 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야지 어느 일정한 자리에 악교치를 해버린다면 그 검고의 소리가 어떻게 될까? 그건 중도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주역을 볼 때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 의의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